네, 이번에 만드실 예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트로 섹션, 웰컴 섹션에 동영상 백그라운드를 채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영상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배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요소에 알맞게 잘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 위에 올리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텍스트 컨텐츠를 잘 보이기 위해서, 가독성을 위해서 오버레이를 씌우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렉스 배치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플렉스 배치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실전 예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동영상 배경을 넣는 기본기를 갖추시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거,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시즌 1에 있는 동영상 배경을 이용한 인트로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 배경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가장 위기 때문에 Z인덱스-1로 내려주는 작업,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물론 이거는 뭐 시즌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가죠. 이런 트리거도. 자, 그래서 이런 실전 예제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이렇게 동영상을 배경으로 넣고 오버레이를 씌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에서, 구글에서 픽사베이 동영상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놀라운 무료 동영상 픽사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원하는 동영상을 다 뭐 저작권 풀이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세요. 자,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 4K는 너무 용량이 크잖아요. 그리고 1920, 1080 사실 36메가는 너무 크죠. 그래서 1280 정도, 1280 곱하기 720 정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을 배경으로 쓰는 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버레이를 씌우기 때문에 그렇게 뭐 FHD로 선명할 필요는 없어요. 용량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낮은 거를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오버레이를 씌우기 때문에. 저는 뭐 1280, 720 화질로 이렇게 해서 받았고요. 여러분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면 요 영상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는 영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이제 포스터라는 플레이스홀더 이미지, 포스터라는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영상을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캡처해 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픽사베이 동영상으로 받은 거, 그리고 요 포스터 이미지로 사용할 요 이미지, 스팟이 되는 요 부분을 영상에서 캡처하셔 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 구조부터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자, 제가 라이브 프리뷰를 하고요. 자, 이건 뭐 실전 예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을 배경으로 놓고 이거를 오버레이를 씌우는 작업, 자,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style.css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비디오 백그라운드 섹션, 그리고 플렉스 레이아웃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HTML 구조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반응형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컨테이너 안에 이제 섹션인데, 섹션이, 자, 저는 대부분 맨 처음에 섹션을 웰컴 섹션이라고 클래스 네임 보통 주는데,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왜 저는 히어로가 영웅인데 왜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 나오는 섹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도 이제 히어로 섹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웰컴 섹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참고 삼아 저도 히어로 섹션이라고 할게요. 저는 주로 웰컴 섹션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섹션은 두 개를 쓸 거예요. 자, 콘텐트. 자, 그리고 이제 히어로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헤딩. 자, 헤딩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고, 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요 텍스트 부분들.
자, 요 텍스트 부분들 HTML은 뭐 심플하게 저는 h1 태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p 태그 하나 넣었고요. 자, 그리고 h1 태그에는 스팬 태그도 하나 넣었어요. 자, 스팬 태그는 좀 이따 넣을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보면 이제 소스 텍스트 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뭐 타이핑하는 시간을 좀 줄이시라고 이렇게 소스 텍스트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h1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p 태그 이렇게 넣었어요. p 태그는 반드시 엔터 치고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접는 게 안 나와요. p 태그 입장에서 자식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텍스트를.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접는 게. 그래서 p 태그가 한 줄 정도라면 엔터를 안 치고 넣어도 되지만 두 줄 이상이면 반드시 엔터 치고 넣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넣었고요. 그러면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div 밑에는 자, inner라는 div 하나 넣었고요. 그 밑에 div 3개. 자, div는 h2 그리고 p 태그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p 태그. 그리고 텍스트 내용은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html 그리고 요 텍스트들은 로렘 텍스트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로렘 텍스트로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연습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예제 같은 거 만들고 하실 때 저는 위키, 영문 위키 이런 데서 복사해요. 예를 들어 HTML이라고 CSS라고 검색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연습 실전 예제 여러분들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 작업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로렘 텍스트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손만 가면 이렇게 텍스트들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화면 보시면 이 with codingworks라는 텍스트 h1이잖아요. 이 현재 여기가 h1이에요. 그런데 얘를 줄을 바꾸기 위해서 스팬으로 묶어야 되는데 깜빡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Alt W 누른 다음에 스팬이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Alt W 눌러서 HTML 태그 랩이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은 첫 번째 섹션에 익스텐션 사용법 있죠? 그 부분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익스텐션 사용법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HTML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정작 제일 중요한 동영상을 안 넣었네요. 자, 동영상을 여기다 p 태그는 잠깐 적고요. 동영상이 이제 헤딩 밖에, 그러니까 히어로 섹션 안에 있으시면 돼요. 자, 비디오 그리고 img 이미지스 폴더에 저는 이렇게 컴퓨팅 푸티지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오토 플레이 그리고 뮤티드 루프 무한 반복. 자, 자동 재생 소리 없게 루프.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HTML이 다 입력됐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HTML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수강생 참고 자료에 뭐 이론 예제지만 제가 완성된 부분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세요. 자, 저는 구글 웹 폰트 영문 폰트 하나 썼고요. 그리고 바디 서식은 이렇게 했어요. 자, 몬테세라트라는 거 썼고 라인 하이트는 뭐 1.62m 그리고 마진 안 쓸 거니까 마진 제로 그리고 폰트 사이즈 조금 키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히어로 섹션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요렇게 주석처를 해요. 하나는 히어로 섹션이고 하나는 콘텐트 섹션이죠. 자, 그리고 주석 처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석 처리 잘했나 안 했나가 결국엔 기본기고 퍼블리싱 기본기고 여러분 취업을 할 때 이 사람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대표적인 증명이기도 하고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히어로라고 되어 있는 섹션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자, 히어로라는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히어로 밑에 헤딩이 있죠. 자, 히어로 밑에 헤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딩 밑에 스팬이 있죠. 자, 물론 이제 히어로라는 거 쓰지 않고 이렇게 헤딩으로 다이렉트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헤딩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자주 쓰기 때문에 히어로 밑에 있는 헤딩이라고 요번 케이스에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해줄 거는 히어로 밑에 스팬을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서 줄을 바꿔주죠.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크림슨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헤딩이라고 헤딩 밑에 H1 밑에 H1이죠. H1을 제가 건너갔네요. 자, H1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줬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한 500 정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라인 하이트는 한 1.62M 정도 1.62M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는 한 2em 정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H1의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자, 2em이 조금 작은가요? 뭐 어쨌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헤딩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야 되겠죠?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면 여기다 안 줘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이 P 태그도 중앙으로 몰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너무 가득 차서 위드스를 전 한 60% 줬어요. 전체적으로 중앙에 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헤딩 밑에 있는 비디오잖아요. 자, 헤딩 밑에 제가 비디오. 자, 근데 이제 헤딩 밑에 비디오가 헤딩이랑 이렇게 자, 아이고, 제가 헷갈리죠. 히어로 밑에 비디오죠. 자, 요거 같이 보시라고 제가 좀 묶어놨어요. 자, 그러면 히어로라고 되어 있는 섹션의 전체적인 높이를 좀 결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비디오를 채우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로 할 거예요. 포지션으로 채우는 방법, 그걸로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CSS3 속성이죠. 오브젝트 핏으로 채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할 거예요. 먼저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포지션 속성으로 채우는 방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히어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드 한번 그려줘 볼게요. 보드 한 5픽셀. 자, 그리고 이거 레드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뭐 엄청 넓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보드 그리시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으세요. 자, 그리고 하이트는 70VH 정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아직 동영상 위치를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자, 동영상이 자식 요소가 될 거고 이 히어로 섹션이 부모 요소가 될 거니까 렐러티브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치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히어로 밑에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그러면 이제 부모 요소를 히어로라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딱 붙죠. 그러면 이제 임시 보더 준 거 이제 지워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히어로라는 섹션에다가 일단 남겨놓을까요? 히어로라는 섹션에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히어로 밑에 비디오의 민 위드스 최소 위드스는 100% 그리고 민 하이트 이렇게 100% 하게 되면 가득 차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히어로라는 이 섹션에 비디오가 넘쳤잖아요. 비디오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친 부분이잖아요. 히어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넘친 거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시면 비디오를 히어로라는 섹션에 정확하게 넣는 작업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요 보더 임시 보더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을 넣는 작업이 이게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영상은 항상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Z인덱스를 -1로 내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Z인덱스 -1로 이렇게 내려주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콘텐츠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Z인덱스 -1로 반드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헤딩에다가 전체적으로 컬러를 화이트로 줘야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 줬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동영상 백그라운드를 채우는 작업은 아니고 요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섹션 내부에서 중앙으로 보내는 작업이죠. 요번 거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콘텐트 센터 하면 수평 중앙이죠.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하면 수직 중앙. 이렇게 해서 플렉스로 헤딩이라는 부분을 수직 중앙, 수평 중앙 완벽하게 중앙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온 김에 섹션인데 콘텐트라는 섹션 있잖아요. 자, 콘텐트, 그리고 콘텐트 밑에 이너라는 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너 밑에 div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 div 클래스는 안 쓸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 섹션의 패딩을 저는 한 100픽셀 줬어요. 상하 100픽셀, 좌우는 주지 않았어요. 자, 뭐 100이 좀 많나요? 한 80 정도만 줄까요?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콘텐트 이너라고 되어 있는 거에 저는 위드스를 1280. 보통 콘텐츠 공간은 1280으로 위드스를 잡잖아요. 제가 보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1280 정도 콘텐츠 공간을 잡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1336이라는 해상도를 쓰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 해상도를 쓰는 사람이 가로 스크롤이 생기면 안 되고요. 또 컨텐츠 영역이 너무 넓으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제작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플렉스 안 쓰면 마진 오토에 이렇게 중앙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플렉스를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수평 중앙이니까 저스티파이 콘텐트 센터 해주면 이렇게 중앙으로 오겠죠. 자, 얘가 잠깐 바보가 됐네요. 자, 중앙으로 왔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너 밑에 div들이 3개 있으니까 얘네를 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얘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는 순간에 그냥 바로 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자, 가로 배치가 됐고요. 요 보더는 이제 지워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갭이라는 속성에서 한 70픽셀 정도 줘서 갭으로 이렇게 좀 띄워놨어요. 물론 IE에서는 이 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IE에서도 돼요. 플렉스는. 근데 갭은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요 콘텐트 밑에 이너 밑에 div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히 3분의 1씩 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플렉스 1이라고 준 것과 동일한 거예요. 특별히 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지 않으면 3분의 1씩 3개니까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 주셨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리터치 작업인데 이제 오버레이를 씌우는 작업이잖아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오버레이. 근데 아무래도 동영상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영상 자체는 조금 밝잖아요. 그러면 텍스트의 가독성이 사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의 가독성을 자, 오버레이를 씌우는 이유는 요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영상 받을 때 그랬잖아요. 조금 영상 용량 때문에 영상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받아도 오버레이를 씌우게 되면 영상 퀄리티가 떨어진 거를 거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씌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버레이를 씌우는 작업을 이제 어디에다 할 거냐면 이 히어로라고 되어 있는 이 섹션 있죠.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레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드를 쓸 게 아니죠. 자, 블랙으로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블랙으로 한 다음에 이 알파 값 조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은은하게 제가 좀 줄여 볼까요?
자, 알파 값 조절을 이렇게 투명도 조절을 저는 한 0.2 정도. 그러면 오버레이가 이렇게 이 영상에 씌워지면서 가독성도 좋아지고 이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버레이를 전체적으로 씌울 수도 있지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주석 처리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씌워 볼게요. 백그라운드 리니어 그라디언트 한 다음에 to left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black. 그리고 transparent라고 하게 되면 자,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검은색. 그리고 종료 색상은 투명. 트랜스페어런트도 값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to right로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이 되고요. to bottom으로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to top으로 하게 되면 위쪽 부분이 이제 트랜스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to right, to left에서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를 씌우는 작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히어로라는 섹션에 배경 동영상을 채우는 작업인데,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주면 좋은 게, 제가 브라우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물론 이제 브라우저를 이렇게 줄여서 보는 사람까지 우리가 엄청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브라우저가 줄어들 때, 자, 이 영상이 중앙을 유지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클 때는 얘가 1280이니까 넓어서 이렇게 중앙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좁아지면서 중앙을 유지하지 않죠, 영상이. 그래서 이 영상을 브라우저가 조금 작아졌을 때도 중앙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제 리터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탑을 레프트, 라이트로 안 하고요. 자, 우리가 센터링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 포지션 기존 방식으로 탑 50%, 레프트 50%.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맞는데, 자, 얘 새로 고침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뭐가 틀렸나요?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이거 마이너스, 이거 어디 갔지?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랑,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브라우저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브라우저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포지션 속성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을 유지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는 아닌데 뭐 요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존 방식, 자, 포지션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지만 포지션을 통해서 히어로라는 섹션 안에 히어로 밑에 비디오를 가득 채우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가득 채우는 작업을 오브젝트 핏이라는 걸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저희가 했던 부분은 제가 아예 주석 처리를 해버렸어요. 히어로 밑에 비디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핏으로 이렇게 using 오브젝트 핏, 오브젝트 핏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히어로 밑에 비디오를 제어하는 거죠. 자, 포지션 앱솔루트는 똑같습니다. 자식 요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탑 제로, 레프트 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Z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영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민 하이트 100%, 민 위드스 100%, 그리고 트랜스폼 탑 50%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 있죠. 여기 했던, 자, Z 인덱스 올리고요.
자, 그러면 요 5줄을 오브젝트 핏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 핏은 부모 요소의 너비와 높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부모 요소의 너비와 높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 요소의 너비와 높이도 부모 요소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width 100%, height 100% 부모 요소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width 100%, height 100% 하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브젝트 핏 커버를 넣어주면 이렇게 쏙 들어오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 핏을 썼기 때문에 중앙을 유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 오브젝트 핏이라는 게 이 한 방에 얘가 대체를 해주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뭐 테스트는 안 해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존 방식 있죠. 포지션을 통해서 중앙 센터링 하는 작업은 IE에서도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브젝트 핏이라는 건 CSS3부터 생긴 속성이라 IE에서 지원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핏을 쓰면 지금 보신 것처럼 동영상을 히어로라는 섹션 안에 항상 중앙을 위주하게끔 오브젝트 핏을 이제 핏 시켜서 커버 시키는 게 되게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IE에서 안 된다라는 부분 이제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IE를 뭐 굳이 고려하지 않으시면 그냥 오브젝트 핏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IE도 고려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프로젝트나 회사의 정책 상황 이런 거라면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영상을 어떤 해당 섹션에다가 넣고 오버레이를 씌우고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브라우저가 조금 줄어들 때 중앙으로 씌우는 작업, 중앙으로 오게끔 하는 작업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초반에 이미지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이 비디오 태그 내에 포스터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포스터라는 거는 이 동영상이 어떠한 이유로 뭐 로드를 못했거나 출력을 못했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체해주는 이미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스터 푸티지. 자, 그러면 JPG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안 보이고 로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섹션, 웰컴 섹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 URL을 잘라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낸다는 얘기는 동영상을 로드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드를 못하면 요 포스터 이미지를 출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잘라내 볼게요. 이렇게 잘라내면 현재 제가 이 영상이 멈춘 게 아니에요. 요 포스터 이미지 있잖아요. 요 포스터 이미지 제가 준비하시라고 했던 요 포스터 이미지 있죠. 요게 대신 동영상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동영상을 못 불러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포스터 이미지가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동영상을 못 불러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에 하나 동영상을 못 불러왔더라도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포스터예요. 당연히 동영상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되면 포스터 이미지는 작동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래서 포스터 이미지 이렇게 중요한 섹션의 중요한 동영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포스터 이미지 꼭 이 영상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스팟 영상을 풀스크린으로 놓고 캡처 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포스터라는 속성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